언제부턴가 마피아라는 말이 사회 곳곳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와 능력에 따르지 않고 각종 인맥을 통해 요직에 임용되는 소위 낙하산과 같은 존재인데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일자리 나눠먹기 가장 쉬운 데가 복지시설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4 지방선거 때 가장 많이 좀 등장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관피아, 선피아, 네, 이런 건데,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도 예외가 아닌가 봐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인권 침해로 지역사회에 많이 문의를 일으킨 사회복지시설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임직원들이 일가 친척으로 구성된 점인데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친인척들이 들어오고 이젠 아예 직접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된 사례가 최근 우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좀 사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세월호 이후로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전라북도 사회복지 분야의 관피아 또는 정피아, 선피아의 실태 파악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청 출신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전북광역자활센터 또는 전라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희망리본본부 이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 즉 퇴직한 공무원이 시설 원장이나 관장으로 오는 경우다? 예, 그것도 있고 또 전직 공무원이 나서서 친인척이나 또는 관계자를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죠. 네. 자신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척들을 등용하는 이런 예. 케이스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시설들의 관장이나 원장을 초빙하거나 모실 때는 일정한 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 그렇죠.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를 다 밟긴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을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법인의 신청인 당사자로 되어 있고요. 또 법인의 이사들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또 이사장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부이사장 같은 경우는 현직 도청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이사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시설과 관련된 정관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이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대개 이제 국고보조나 도비나 시비 보조 사업을 받고 있는 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이거나 사회복지법인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단법인 자체를 공직자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뭐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예. 네.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공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예. 선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데 뭐 사실상 공무원들의 이익김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공모 과정에서도 이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예. 문제는 해당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아예 공무원들이 개입했다. 예, 그렇죠. 네. 신청인 당사자가 현직 사회복지 과장이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인 13명 중에 회원도 13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 이사장은 도지사가 추천한 자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선임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부이사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당연직으로 정관을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네. 또 당시에 이제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었던 초대 센터장은 사회복지 과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런 관피아의 문제, 이런 부분이 이런 시설들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건데, 뭐,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간에는, 이게 좀 훤히 보이겠어요? 이게 관피아인지 아닌지. 예, 그렇죠. 이제 사회복지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런 채용 공고가 나오지만 이미 내준된 사람이 다 있다라고 소문이 있고요. 이미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 공고가 나더라도 지원자가 거의 없거나 이번 같은 경우도 지원자가 2명에 그쳤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채용 공고 날 때부터 이미 네. 그 자리에 누가 온다. 이런 게 공공연하게 소문으로 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누가 온다라까지 소문이 나기도 하지만 네. 또는 소문이 나지 않더라도 누가 올 것이다. 이미 뇌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뭐 관습처럼 통하고 있는 사실이죠. 네. 예,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서 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가요? 예, 그렇죠. 전라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도청 국장 출신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전북 희망리본 본부장도 도청 사회복지과 과장 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사례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로 시작하는 센터 사회복지 기관 단체나 또는 전주시로 시작하는 명칭의 기관이나 단체 이런 것들은 상당수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관피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첫째는 그 국고보조 사업이었던 사회복지 사업이 도읍이 이렇게 지방 분권으로 이양되면서 그 권한이 이제 전라북도의 권한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각종 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공무원이 관료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그 정보들로 인해서 그동안 관계를 가져왔던 특정인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서 그 위탁하도록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 경우는 그것과는 별개로 아예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그 사업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서 기존 것과는 크게 다른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결국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갑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예,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보에 대해서 먼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유력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예.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이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과 전반적인 좀 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 일하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그 관련 시설이라든지 복지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들일 텐데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인사일 수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공직자 관련 업무를 본 공직자가 퇴직 이후에 사회복지 시설장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놔 있습니다. 네. 네, 교묘하게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기관 단체 사업을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신규 사업들에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관피아, 낙하산 인사, 예. 이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장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 일꾼들의 사기 저하, 뭐 불신, 불만 등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지 사업의 목적이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직원들 간의 가치관 충돌 또는 업무 혼선 이런 것이 초래하겠고요.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사업에 투자한 에너지만큼 비용, 인력, 모든 에너지만큼 서비스의 효과는 기대하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뭐 공정한 절차라든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관피아 낙하산이 네. 내려올 경우에 아무래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 활동가들하고는 좀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이 없고 마인드가 없다 보면 복지적 시각으로 마인드로 해야 할 업무들을 경쟁이나 또는 공직자의 그 관료적인 사고방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기존의 그 전문가들과 많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혹시 뭐 그런 사례도 주변에서 좀 많이 보아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사회복지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는 공직자들이 와서 가장 먼저 중요시하는 것을 보니까 먹고 자고 입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기의 먹고 자고 입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특히 이제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장애인 생활시설일 경우에는 그 장애인의 먹고 자고 네. 입는 거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죠. 이제 복지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재활,
자활을 돕는 일인데 네. 지나치게 의식주에 매달리는 경향들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예. 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 이런 사례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복지인데 이분들은 그냥 먹고 잘 먹고 잘 예. 입고 여기에만 치장하다 보니까 각종 재활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호흡하는 거, 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잘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죠.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좀 보호받아야 될 사회적 약자가 큰 불만 없이 사회에 예. 불만 쏟아내지 않고 그냥 지낼 것 예, 이런 그렇죠. 것 정도로 시설을 사고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예, 의식주만 주면 잘해주면 된다. 라는 여기에 멈춰진 사례들이죠. 네. 사실은 이제 이 시설들이 해야 될 역할 말씀하셨지만 사회에 또 훌륭하게 복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제반 여건들을 좀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시설이 해야 될, 지향해 나가야 될 목표라고 본다면 예. 당연히 이 해당 시설이 본래 설립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맞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좀 발생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과의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고 직원들이 또 사기가 저하되고 네. 열심히 하려고 의욕적으로 했던 일들이 취소되고 막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해도 결국은 뭐 시설 장애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가기보다는 직원들이 뭐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현장의 사회복지 시설도 이미 그 법인과 또는 그 임직원들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고 소수 열심히 일하는 복지 일꾼들이 와서 일하는데 그 직원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정말 시설에서 책임감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복지 일꾼들이 현장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네. 뭐, 실제 뭐 그런 통계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 이직률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일하시는 이 분들의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요. 제 동기들 중에 지금 현장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자 동창생 다 한 명뿐이밖에 없습니다. 네. 다 퇴직해서 다른 일들을 찾아서 떠나게 되었죠. 그게 이제 경제적 처우도 열악하고. 예. 네. 또 돈이 이제 임금이 적으면 자부심이나 또 프라이드를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영역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서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 전담 활동가들 예. 이런 분들의 역할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그동안 뭐 이 전담 활동가들의 어려움 이런 실태들 여러 차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명되기도 했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처우의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사기자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죠. 대부분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사회복지사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현장에 가보면 남자 직원들이 없습니다. 네. 예, 이제 가장으로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남성 직원들이 많이 없는데요. 그나마 남아있는 남성 직원들이 떠나는 대부분의 계기는 기관장이나 직원들과의 갈등. 예. 근데 그 갈등의 핵심은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차이, 갈등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겠죠. 네. 사명감 하나로 시작하는 이런 많은 분들에게는 이런 현실, 불우한 현실 자체가 선뜻 이해할 수 없게 만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요.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지시설에서의 관폐 문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복지는 되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좋은 곳,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게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과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예산으로 보면 다른 분야보다는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작은 예산에 대해서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에서 지역사회나 또는 검경이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는 경향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이런 관피아나 또는 친인척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너무 만연되어서 이제 이런 문제까지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기 때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간의 이제 어떤 그 시각이 좀 있는 거고요. 예. 좋은 일 하는 곳인데 예, 혹시 그렇죠. 이제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굳이 구태여 예. 드러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 예. 뭐 이런 인식도 좀 작용할 것 같고요. 네. 시설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비리가 나오면 제일 걱정하는 게 후원금이나 자원봉사자가 끊기는 걱정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예 덮고 가자. 예, 가급적이면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죠. 네. 혹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매개로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좀 개입하거나 무마시키거나 뭐 이런 것은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제가 현직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시설에 있었을 때도 일인데요. 이제 관이 잘못된 행정 조치에 대해서 항의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항의 자체를 특별 감사로 하겠다. 이런 담당자들의 마인드. 이런 갈등도 실제는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시설장으로서 경험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 그렇죠. 지적한 그걸 행위에 대해서 내부 고발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내부 고발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행정 조치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니까 네. 예. 그러면 그 보복 행위로 시설에 특별 감사를 하겠다. 뭐 이런 조치들이 취하는 공무원의 것들.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예, 오히려 그렇죠. 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예. 결국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갑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례다. 예, 그렇죠. 이것이 이러면서 비일비재하죠.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됐던 아까 사례된 그 전북 광역자활센터 경우에는요, 이사장, 부이사장이 뭐 전직 공무원, 현직 공무원, 뭐 이렇게 공무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자발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이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좋은 일꾼들이 이 법인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정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은 지역의 일꾼들이 만든 법인들의 위탁을 넘겨줘서 그 법인에서 위탁하도록 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이제 특별히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단법인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하지 않고 도청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꼼수를 해서 공직자들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사회복지 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부조리함, 여론의 힘으로라도 좀 이런 관행 뿌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였고요.